자, 첫 번째 경기 이제 리즈 대 이제 리버풀 경기죠. 자, 지금 최근 라인업과 비교를 했을 때 리즈 같은 경우엔 지금 주전 센터백이 한 명이 결정입니다. 반면에 뭐 리버풀은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큰 결장자는 없어요. 자, 일단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일단 지금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아스날과의 경기 이전에 한동안 골 가뭄에 많이 시달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맨유한테 대승을 한 이후에는 좀 더 득점력이 많이 저조하고, 그리고 경기 결과도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는데, 직전 이제 아스날과의 경기에서 두 골을 넣으면서 점차 공격력이 좀 살아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 경기 좀 보신 분들이 있겠지만 리버풀이 진짜 역전까지 가능할 만한 그런 분위기였었어요. 봤을 때 그만큼 좀 약간 결과뿐만 아니라 경기 내용적으로도 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승 기류가 보인다, 이렇게 보여질 수가 있고, 하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리버풀 원정에서는 근데 믿음이 그렇게까지 가진 않는 상황이에요. 지금 3연패 중으로 경기력이 지금 좋지 않은 모습을 원정에서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리즈 경기가 아무래도 리버풀한테는 좀 중요할 거예요. 왜냐면 이번 경기에서 좀 부진을 털고 어느 정도 이제 홈뿐만 아니라 원정에서도 좀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지가 관건인 경기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일단 뭐 리즈 같은 경우에도 괜찮은 모습을 이전까지 계속 보여줬는데, 직전 이제 팰리스 상대로 5실점을 했죠. 게다가 뭐 그 경기에서는 자아도 없었는데, 이제 크리스탈 팰리스가 뭐 공격이 좋은 것도 있지만 리즈 수비가 그런 고질적인 수비 문제가 더 부각되는 경기를 치렀습니다. 그래서 리즈 같은 경우에도 지금 홈에서 대패를 하고 나서 리버풀을 만나는 거기 때문에 분위기가 좋지 않은 상황,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자, 일단은 전반적으로 약간 양 팀의 템포도 어느 정도 좀 빠르고, 그리고 공격 전개가 이제 좀 매끄럽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양팀 다 어느 정도 득점을 한다는 전제 하에서는 좀 다득점 경기가 될 가능성이 좀 커 보이고, 그리고 이제 볼 점유율 관점에서 봤을 때 리버풀이 좀 더 우세할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은 리즈 자체가 볼 점유율 자체가 좀 그렇게 높은 팀이 아니다 보니까 볼 점유율 자체는 리버풀이 더 가져갈 것 같고, 그러다 보면은 좀 더 약간 공격 기회나 그런 설계 같은 게 리버풀이 좀 더 우위에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원정에서 공격력이 안 좋은 좀 리버풀이긴 하지만 현재 지금 리즈 수비가 좀 말이 아니에요. 수비도 좀 그렇게까지 좋지가 않고, 게다가 이제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 직전 아스날 경기에서 좀 공격력이 살아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는 리버풀이 좀 더 승리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서로 경기에서 동기부여가 따로 있나요? 라고 봤을 때 리즈가 지금 16이라서 아무래도 강등권이랑 좀 더 이제 밀집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동기부여도 리즈도 있고,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일단은 무조건 이겨야죠. 아무래도 일단 지금 남은 경기들을 다 이겨야 이제 챔스나 이제 유로파권까지 지금 뭐 진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뭐 순위를 일단 올리려고 그냥 무조건 지금 승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보니까 양팀 다 동기부여가 있다고 저는 보여지는 경기입니다, 봤을 때.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살짝 조금 애매하긴 한데, 분석 결과로 봤을 때 저는 이거 리버풀 쪽 승 볼게요. 그래도 왜냐면 이제 직전 경기력만 놓고 봤을 때는 리즈가 지금 홈에서 그 경기만 없었으면은 좀 몰랐는데, 그 경기를 보고 난 후에는 아무래도 리즈 사이드를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 대신에 좀 햄물 한번 보겠습니다. 왜냐면 리버풀도 지금 원정에서의 그런 공격력이 확실히 믿음이 안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리버풀이 이기면은 좀 마인승보다는 배당 대비했을 때 좀 더 높은 햄무 도전해보는 게 나은 경기라고 보고 2.5 기준은 오바 볼게요. 아무래도 지금 뭐 양팀이 그래도 공격력 자체가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템포도 어느 정도 빠르고 이런 걸 다 고려하면은 오버가 좀 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리버풀 승의 햄무의 2.5 기준 오버,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고, 자, 두 번째 경기 이제 셀타비고 대 마요르카. 자, 일단은 뭐 셀타비고 굉장히 지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최근 뭐 7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셀타비고. 그래서 지금 이제 셀타비고 같은 경우에 예전에는 좀 홈에 비해서 원정에서 경기력이 많이 안 좋다 이런 평을 받았었어요. 하지만 지금 최근에는 원정에서도 좀 좋은 경기력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서 즉 결과도 굉장히 잘 내고 있는 편. 이런 거를 다 비교했을 때 지금 셀타비고는 홈 원정 상관없이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반면에 지금 마요르카가 좀 홈 원정에서 차이가 굉장히 크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마요르카 같은 경우는 뭐 홈에서는 어느 정도 굉장히 좀 강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지만 그에 비해서 원정에서는 거의 뭐 연패를 하면서 특히 득점력도 많이 좀 평균적으로 봤을 때 득점력 좀 저조한, 홈에 비해 저조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원정에서의 마요르카는 좀 믿음이 안 가는 그런 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자, 일단 전반적으로 마요르카 같은 경우에는 볼 점유율이 좀 낮은 팀이긴 해요. 그리고 반대로 이제 셀타비고가 좀 약간 볼 점유를 하면서 어느 정도 주도권을 가질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이제 마요르카 같은 경우에 또 이제 그래도 원정이든 홈이든 간에 공격 전개가 굉장히 빠른 편에 속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역습도 어느 정도 좋기 때문에 셀타비고가 이 경기에서는 어느 정도 또 실점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실점 가능성도 좀 어느 정도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자, 그래도 일단 원정에서의 그런 마요르카는 경기력이 많이 안 좋아요. 아까도 언급했듯이. 그리고 현재 지금 셀타비고의 분위기랑 마요르카의 분위기는 굉장히 좀 상반되기도 하고, 그리고 공수 밸런스도 셀타비고가 마요르카보다 훨씬 더 우위에 있기 때문에 현재 약간 상황이나 이런 거 봤을 때는 좀 더 셀타비고 사이드로 봐야 하지 않나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제 분석 결과로 보면은 아무래도 정배 쪽인 셀타비고가 더 낫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원정 마요르카의 그런 경기력은 좀 많이 애매하기 때문에. 그리고 요것도 한번 고배당으로 햄무 한번 도전. 솔직히 이거는 반반이라고 봐요. 그냥 셀타비고가 어쨌든 뭐 진짜 이기는 경기는 뭐 학살하는 경기도 많이 보여주기도 하는데, 그래도 전반적으로 뭐 햄무냐 마인이냐 뭐 반반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배당이 좀 더 높은 한번 햄무 쪽으로 도전해보는 것도 뭐 나쁘진 않아 보이고, 2.5 기준을 한번 오버 볼게요. 요것도 좀 너무 배당이 높긴 하지만 그래도 요 두 팀이 만약에 경기를 했을 때 배당 대비했을 때는 오버 도전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셀타비고 승, 햄무의 2.5 기준 오버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벌써 마지막 경기네요. 오늘 경기 수가 너무 적어가지고 피오렌티나 대 이제 아탈란타 경기 보면은, 자, 최근 약간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결장자 누수를 보면 피오렌티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드필더 한 명 결장. 그리고 근데 제 아탈란타가 조금 뼈아파요. 지금 아탈란타 같은 경우에는 팀 내 그런 득점 1위 공격수. 잠시만요. 저 루크먼과 그리고 미드필더 한 명이 결정의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뭐 아탈란타의 그런 공격력이 예전보다 확 그렇게 혈기왕성하진 않는데, 그럼에도 계속 꾸준히 좀 제 역할을 해주는 루크먼 선수가 지금 결장인 거는 아탈란타 입장에서 굉장히 뼈아픈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고. 자, 일단은 지금 피오렌티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10경기 이상 지금 무패 행진을 이어가면서 최상의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 분위기도 최고조인 상태로 있고, 그래도 약간 조금 한 가지 변수가 있는 거는 뭐 직전 뭐 유로파 컨퍼런스 대회에서 뭐 폴란드 원정으로 가서 경기를 뛰었다. 레오포즈나 상대로. 그것 때문에 뭐 체력이나 뭐 컨디션적으로 약간 열세인 거 빼면은 뭐 딱히 지금 뭐 아탈란타보다 더 우세하다고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런 변수 정도는 약간 체크를 해둘만 하고, 그리고 이제 아탈란타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 원정에서 강팀을 만났을 때 뭐 나폴리나 뭐 AC 밀란, 이제 최근 이제 두 팀과의 그런 원정 경기를 했을 때 좀 무기력한 모습을 많이 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도 뭐 안 좋은 모습을 보였죠. 왜냐면 아탈란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홈 나폴리한테 뭐 2대 0으로 패하고 AC 밀란한테도 뭐 2대 0으로 피하면서 지금 뭐 원정에서의 경기력도 그렇게까지 믿음이 가진 않는 상태다.
게다가 지금 핵심 공격수 루크먼까지 결장인 상황이라 이전에 비해 공격 전개도 뭐 잘 안 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고려하면은 당연히 피오렌티나 사이드가 맞긴 한데, 자, 하지만 지금 뭐 그래도 이게 약간 좀 불안하면은 아까도 언급한 바 있듯이 피오렌티나의 그런 체력 및 컨디션의 이슈,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피오렌티나든 아탈란타든 강팀들 간의 대결인데, 이제 이런 대결은 솔직히 어떤 결과가 나와도 그렇게까지 이상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아탈란타가 원정에서 부진한다고 해도, 네, 갑자기 뭐 이겨도 솔직히 뭐 할 말 없는 경기가 나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한쪽이 엄청 우세하다 이렇게 말하기는 조금 애매한 상황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어떻게 보냐, 그래도 지금 현재 분위기나 이런 거 경기력 같은 거 다 따졌을 때는 피오렌티나가 근소적으로는 우위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피오렌티나 승보다는 아예 고배당으로는 햄무를 도전하거나, 안 그러면은 무승부도 충분히 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기 때문에 무승부 쪽, 햄무나 무승부 쪽으로 고배당 한번 잡아가는 경기로 보고 있고, 2.5 기준은 이거 언더 볼게요. 일단 뭐 아탈란타의 그런 원정 공격력, 그리고 핵심 공격수 루크먼까지 결정인 상황, 그리고 피오렌티나 자체도 이제 결정력이 좋은 거지 막 홈에서 그렇게 템포가 빠르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런 걸 약간 다 염두했을 때는 오바보다는 언더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은 뭐 오늘 이렇게까지 해서 진짜 뭐 간단하게, 네, 분석이 끝이 났는데, 일단 뭐 괜찮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나 즐겨찾기 한 번씩 별표 모양 누르시면 즐겨찾기 되시니까 즐겨찾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고, 네, 일단 분석은 오늘 여기까지,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